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제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은 곤명의 사주가 되겠고요. 사주를 보게 되면 연주는 을축연이 되겠고 신사월, 갑인일, 임신시가 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제가 강의했던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방식대로 한번 풀이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사주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로 볼 수가 있겠죠. 대림목. 그다음에 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본다 그랬죠? 양목으로 본다 그랬죠? 양목.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나무, 즉 양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면 갑목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무가 높이로 한 10m, 20m씩 높이 자라고, 그 다음에 둘레도 좀 이렇게 어른이 서너지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둘레도 큰 나무, 그런 플라타너스라든가 낙낙장송,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이렇게 아름드리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약할 때는 그냥 물로써, 그러니까 수로써 물을 줘가지고 갑목을 이렇게 키우는 용도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4월이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절로 보게 되면 초하라고 하죠. 초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고온,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간이 매우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4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화는 4월에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 화는 4월에 굉장히 왕하죠. 걸록 임관지에 대해서 걸록이 되는데 근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는 벌써 어떻게 돼요? 병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상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인 갑목은 어떻게 돼요? 갑목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인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인성 수가 있어가지고 일간 갑목을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조후 즉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용신치용하는 법인데 이 사주를 놓고 보게 되면은 갑목이 4월에 태어나가지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임수보다는 공력이 더 크고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제 개수가 아닌 임수가 투출해서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신의 뿌리를 두고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시 다른 타간지에 어떻게 돼요? 사주 배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유가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인사신 삼형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인신충으로 봐도 되고 인사신 삼형으로 놓고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가장 큰 경우는 형의 어떤 작용보다는 어떻게 돼요? 충의 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뭐 인사신 삼형이라든가 인신충이라든가 작용하는 것은 좀 안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인사신 사명으로 보지 않고 인신충으로 놓고 보냐면 여기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사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이 금국으로서 삼합을 이루게 되는데 본기 유금이 빠진 합은
즉 사와 축의 합은 합력이 없기 때문에 삼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유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인사신 삼형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 즉 유금의 봉기가 신금이죠. 그래서 유금의 봉기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사축은 합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거는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축이 합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인사신 삼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인신충의 사축합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병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했는데, 자, 간목이 일지에서 인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어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떻게 돼요? 일간인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어떻게 돼요? 근거지가 되는 것인데, 인신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신금도 깨지게 되겠지만 일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지 내 밑에 있는 그런 일지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배우자궁이다. 배우자궁이다. 자, 이것을 갖다가 자 갑인일주하게 되면 이거는 간여지동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여지동 하게 되면은 난어해도라고 해서 난어해로.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해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로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간자는 천간, 그 다음에 지자는 지지를 뜻하죠.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천간도 간목, 지지도 목이잖아요. 이런 것이 간여지동인데 대표적으로 경신도 간여지동이고요, 신유도 간여지동이고요, 임자도 간여지동이고요, 그 다음에 개해 등등 여러 가지 간여지동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여지동이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배우자궁과 자식궁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것을 굳이 학설이 사축이 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인사신 사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궁이라든가 내 자식궁이 어떻게 돼요? 약간 불안하고 좀 안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에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의 분석은 그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이 가장 이제 문제시하는 것, 가장 좀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에도 어떤 뉘앙스가 있었던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희대카고의 불화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목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이 충파되어 있고요. 그것이 배우자 궁에 해당이 되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이것도 뭐 정관 따로 뭐 칠살 따로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없고 일단 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내 배우자 궁이 서로 충해가지고 나의 뿌리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내 관성도 어떻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주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7살 갑신대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에서도 금이 왕한 대운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시해서 놓고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흐름이기 때문에 갑신대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왕한 계절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인목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사주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인사신 사명으로 보지 않고 인신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왕한 상황이죠. 금이 왕한 상황인데 대운 자체에서도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이 왕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칠살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물론 관성, 칠살도 관성이기 때문에 그 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몸이 아픈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벌써 한 10년 전 지금 나이가 한 35 정도 이렇게 됐는데 10년 전 즉 한 25 정도부터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대략 뭐 개미대운 후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갑신대운 넘어오면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금이 왕해질 때 이거는 금이 있어서 사주가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다시 대운에서 금이 가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 관성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있는 임수인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인신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간목이 어떻게 돼요? 살이 왕하고 뿌리 둘 곳은 없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심리가 내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얘기할 때라든가 어떻게 돼요? 또 그거를 어, 스스로 감내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임수 하나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수양하면서 버티기가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 차라리 작년 무술년 같은 경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작년 무술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이 왕에서 금이 왕에서 문제가 되는데 무술이 오게 되면 금을 다시 왕하게 만들면서 그나마 임수가 간목을 금생수해서 살인상생에서 이게 통관시켜 주는 것 자체를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관계가 안 좋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금이긴 한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관살이 남편에 해당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무술토는 뭐가 됩니까? 남편을 생활해주는 관성, 즉 금의 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술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생해주는 무술토 즉 시어머니 즉 시댁 불화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좀 앞으로 좀 좋아질 기미가 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좀 마음 놓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좀 참고 그 남편과 이렇게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자 갑신대운 뭐 올해 기해대운이라든가 후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자대운 같은 경우 경자년이죠.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좀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요것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을류대운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을류대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유축 합해서 금이 다시 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나한테 호의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관살이 다시 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더 호전된다라기보다는 계속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 내지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도 좀 어떻게 돼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몸은 더 어떻게 돼 건강이라든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좀 아니할 말로 이혼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이 사주가 그나마 좋아지려고 하면 뭐 대운이 어떻게 돼? 병술대운과 좀 간다 하더라도 병술대운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인신충이 구제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 관성이 항상 나한테 어떻게 보면 멍해같이 이렇게 짊어져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좀 결혼을 굉장히 좀 늦게 하거나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았으면 오히려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좀 사주인데 좀 많이 이런 사주를 볼 때는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주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인사신 사명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인신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지궁이 충파를 당해서 배우자궁 깨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냥 단식 판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인일주 어떻게 됩니까?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간여지동 하나만 놓고 사주 분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식 판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주 전반적인 구성과 그다음에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어떤 어, 기람이라든가 흉함을 추론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